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 컨덴서, 그리고 코일,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덴서입니다. 컨덴서는 제가 조사를 하려다가 웹에서 그냥 카피를 해왔습니다. 출처는 칩스탑이라는 데서, 칩원스탑이겠죠. 칩원스탑에서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것들만 일단은 추렸어요. 일단 알루미늄 전해캡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에서 10마이크로까지 대용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을 크게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크니까 리플을 안정하게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SMT 타입의 전해캡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액체가 아니고 고분자, 유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콘덴서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결국 위에 있는 전해캡은 리드가 있죠. 리드가 있어서 밑에 기판에서 충분히 납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걸 써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리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SM 타입 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탄탈 전해 콘덴서라고 있어요. 이게 마법의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나 노이즈가 많은 조건에서 이 탄탈 전해 캡을 사용하게 되면요, 노이즈가 대부분 다 죽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요. 근데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탄탈 캡은 위에 있는 전해 캡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터질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서 이게 뭔가 터져서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엄청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탄탈 전해캡을 사용했을 때, SMT 타입으로 사용했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얘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정말 써도 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필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요. 위험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에서 알루미늄 캡 잠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알루미늄 캡 위에 보면 뚜껑이 있고, 뚜껑에 줄이가 있어요. 이 줄이 뭐냐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거나 아니면 고전압이 딱 걸렸을 때 위에 있는 줄대로 그대로 알루미늄 캡이 퍽 하고 일어나요.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터지는 걸 막고 위쪽으로만 터질 수 있게 조치를 해놨어요. 나중에 요 캡 같은 거 고전압 뭐 1000마이크로짜리 뭐 이렇게 쓰시다 보면, 그래서 뭐 잘못해갖고 터지다 보면 딱 총소리 납니다. 팍!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깜짝깜짝 놀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터진다고 해서 크게 뭐 소리만 크고 크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소리는 엄청 커요. 마지막은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최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디서 이거는 그냥 저도 들은 얘기지만 작년 말인가? 작년 초죠. 작년 초중반에 이 세라믹 그 중국 쪽 그 모바일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 캡이 없어갖고 캡이 금이 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SMT 타입에다가 SMT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작은 모바일 시장 쪽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캡 용량은 커지는데요. 엄청 커지면 보통은 전해캡을 쓰는데, 전해캡이 진짜 들어갈 자리가 너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세라믹 콘덴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조금만 간추려 봤어요. 전해캡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입, 그 다음에 로우 리드 타입이 다 있고, 그리고 탄탈캡은 노이즈 디텍션이 우수하고 대신에 폭발할 수 있고, 그리고 세라믹은 MLCC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0마이크로 온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10마이크로 이상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짠! 캐패시터의 크기와 사용 가능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라고 쓰여져 있는 캐패시터가 보일 텐데요. 요건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요 세라믹 캐패시터의 값을 어떻게 읽어낼까 라는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15 곱하기 10의 4승 피코페러드.
여기서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0.15 마이크로패러드가 나옵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전해캡입니다. 전해캡은 잘 읽으시면 돼요. 보시면 50V에 1000 마이크로패러드라고 써있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캐패시터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전압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몇 볼트로 만들어진 캐패시터입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요 전압, 내압을 초과하게 되면 캐패시터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압에 맞도록 캐패시터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허용 오차는 사실 캐패시터의 허용 오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커요. 한 10%, 20% 기본이에요. 캐패시터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캐패시터를 선정할 때 허용 오차를 생각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패시터가의 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체인지 또는 템퍼런스 코이피션트라는 게 있어요. 얘가 어떤 의미냐면 온도에 따라서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통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25도가 아니에요. 25도는 상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를 25도라고 해요. 보통 상온 25도, 30도 이 정도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트 혹은 PC 혹은 모바일폰 어디든 간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는 우리가 100%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손실을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열 손실에 의해서 시스템, 그러니까 세트들, 노트북이나 폰이든가 모든 것들에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특성들이 변하느냐면 캐패시턴스가 감소를 해버려요. 열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이상한 캡을 쓴 거예요. 그래서 25도에서는 1마이크로인데 25도에서는 1마이크로 값을 갖고 있는데 얘가 40도가 되면 0.5마이크로가 되고 60도가 되면 0.1마이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캡을 사용하는데 갖고 계시는 어떠한 세트의 온도가 6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1마이크로 캡을 사용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0.1마이크로의 캡을 갖고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리플이 발생하고 혹은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온도 특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 내가 필요한 제품이 몇 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커버할 수 있는 캐패시턴스가 그 온도에서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여기 나와 있지만 JIS는 일본 산업 규정이고 EIA는 이제 미국 산업 규정인데 보통 EIA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X7R을 쓸 거냐 X5R을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7R, 5R 이 정도 되면 온도 특성이 어느 정도는 좀 고정되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EXR인데 EXR이라는 게 캡이 그냥 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리드도 있고 리드가 있다는 얘기는 저항이 조금이라도 준다는 거. 그 약간의 저항을 뭐라고 하냐면 ESR이라고 해요. 근데 이 ESR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ESR이 얼마, 그러니까 소유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효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ESR의 크기가 얼마냐, 그 다음에 요 캐패시터의 내압이 얼마냐, 요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캡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놈의 캡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캡의 특성은 바로 우측에 보이는 것 같아요. 주파수가 변화될 때 임피던스가 줄어요. 무슨 소리냐? 고주파로 움직이면 저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캡을 표시할 때 보통 선을 두 개를 딱 긋고 양쪽에 줄을 딱 긋잖아요. 무슨 이제 끊어진 다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DC 전류, 일직선으로 오는 전류가 딱 들어오면
뭔가 벽에 막혀서 못 넘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DC라는 거는 주파수가 로우 주파수인 거잖아요. 거의 주파수가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건데 이 주파수가 거의 없게 되면 이 장벽을 못 넘어가요. 이 장벽을 못 넘어가니까 임피던스가 엄청 높은 거예요. 못 넘어가니까. 근데 AC 신호, 막 이렇게 그 AC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주파수가 있는 성분이 들어와서 AC가 들어오게 되면 그 끊어진 다리를 점프를 해버립니다. 점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쭉 점프해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점프하고 넘어갈 때 얘가 주파수가 더 많이 고주파의 주파수가 들어오면 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캐패시턴스는 DC에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고 AC에서는 임피던스가 줄어든다. 뭐 무한대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높고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Q, 이게 뭐냐면 아마 고등학교 때도 외우셨을 거고 이제 대학 가셔가지고 또 외우고 될 텐데 Q는 CV라는 말이 있어요. QCV. 그냥 전화 용량은 입력되는 배터리 양하고 캐패시터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의 크기에 의해서 충전되는 Q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Q가 뭐라고 해야 돼?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Q가 차지인데 차지되는 거잖아요. 차지. 에너지가 차지가 되면 뭐랑 같은 거냐면 배터리인 거예요. 그럼 배터리는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까요? 왼쪽에 보시는 건 맥심 1753인데 아마 DC-DC 쪽 계열인 것 같습니다. LX 단자가 있는 거 봐서. 근데 얘 보시면 입력단에 캡이 있고 출력단에 캡이 있어요. 캡이 여기에 쓰는 거는 알겠죠, 이제. 입력과 출력. 그럼 왜 캡이 입력과 출력에 쓰일까요? 보조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 배터리. 무슨 소리냐면 캡이 아까 제가 했듯이 배터리처럼 역할을 해요. 근데 입력이 5V가 들어와요. 근데 배터리가 있는 거죠. 배터리가 이제 입력이 5V가 들어와서 배터리를 충전을 했어요. 배터리를 충전해갖고 똑같은 전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웃풋에서 뭔가 갑자기 전류를 확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팍 밀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압도 순간적으로 쭉 빠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 떨어지는 양을 이 보조 배터리인 캡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캐패시터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입력하고 아웃풋하고 똑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순간적인 로드 변화, 순간적인 입력 변화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사용된다. 이게 캐패시터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주파로 넘어갈수록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캡을 병렬로 그라운드에 하나 묶어두고 캡을 작은 걸 갖다 놔요. 0.1 마이크로 이런 100나노 이런 애들 100나노 정도의 캐패시터를 딱 갖다 놓으면 입력 전압이 DC가 일정하게 들어오면 정말 베스트겠죠. 내가 DC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근데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입력 전압을 DC로 넣는다고 해도 DC만 가는 게 아니고 노이즈 성분이 포함돼요. 노이즈라는 건 AC 성분이에요. AC가 DC에 타서 같이 가요. 그럼 그 AC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에 변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이 AC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은 게 적은 용량의 캡을 그라운드에 걸게 되면 입력단에 들어오는 노이즈가 주파수가 큰 성분에 대해서 캐패시터는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패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캐패시터로 노이즈가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이패스라고 해요. 바이패스. 아셨죠? 바이패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의 가장 큰 두 가지 역할은 입출력 전압의 안정화 그리고 노이즈 제거.
이해가 됩니다. 리플 제거와 노이즈 제거를 명하노라. 아셨죠? 이게 캐패시터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세트에 넘어가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기동하고 캐패시터는 일정한 자기의 전압을 갖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줘야 돼요. 충전을 해준다는 얘기는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C-DC나 이런 거 설계할 때 아니 아웃풋 캡을 다 계속 높이면 와 좋잖아. 그러면 출력이 안정화되고 입력 캡도 계속 키우면 좋잖아. 입력도 안정화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캡을 계속 키웠더니 인풋에서 흘러가는 이너시 커런트라고 하는데 순간적인 전류가 뭐 매담 3A, 4A, 5A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 이상을 다 초과해버리는 거야. 위험하죠. 위험해. 그래서 캡을 무한정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진 않겠죠. 그러면 이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